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명사의 대는 대신할 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대명사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게요. 첫 번째,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탐이라는 명사를 썼을 때 우리가 he라는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탐이 he로 변형이 될 때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인칭을 배우게 될 건데요. 탐은 3인칭입니다. 근데 he는 3인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을 he로 바꿀 때 인칭을 생각하면서 바꾸게 되고요. 두 번째, 남성이죠. he도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을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 단수니까 단수로 맞춘다 라는 거. 그래서 인칭, 성, 수를 이렇게 하나로 맞출 수 있어서 탐을 he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절대 영어 공부할 때 머리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명사가 하나인데 대명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 대명사 이렇게 두 글자를 만약에 넣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 있죠.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가 있고요. 제귀 대명사가 있고 지시 대명사가 있고 부정 대명사가 있고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니까 뒤쪽에 가서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인칭 대명사, 소유 대명사, 제귀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칭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칭이라는 뜻을 알아보면 사람을 지칭,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그런데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물을 가리킬 때도 인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인칭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개의 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쉽게 얘기하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인칭은 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인칭은 나, 너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인칭. 자, 1인칭은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물론 2인칭, 3인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인칭 단수, 아까 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 사람일 땐 단수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복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인칭 복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부분이죠.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진짜 내 실력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아까 1인칭이 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복수라는 건 내가 들어가서 2명 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도 단수 복수가 있겠죠. 자, 너, 당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복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1인칭과는 다르게 2인칭은 단수 복수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자,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3인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3인칭은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남자일 때, 여자일 때, 사물일 때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남자일 때 단수는 he죠. 여자일 때 단수는 she고요. 물건
또는 사물일 때 단수는 it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는 the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인칭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는 명사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인칭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입니다. 인칭 대명사도 당연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딜까요? 그렇죠. 주어 자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썼던 얘네들은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라고 불러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격을 한번 정리할게요. 근데 소유격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소유격 뒤에는 원래 명사 쓴다라고 앞에서 학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소유격은 명사 앞에 쓰니까 품사적으로 얘기하면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죠. 우리가 그걸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명사를 하고 있는데 소유격은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죠. 그래서 특이하죠.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특이하기 때문에 토익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격은 여러분들이 따로 뒤에 명사가 나와요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유격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누구누구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인칭 단수 소유격은 my, 나의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고요. 복수는요, 우리들의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의, 당신의 이렇게 하는 유어가 있고요. 2인칭 복수도 쓰는 건 똑같은데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3인칭 소유격은 his, 그리고 여자일 때는 her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물일 때는 it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복수일 때는 their라는 소유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격인데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목적어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주로 사람이 들어가고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이 주로 들어가면서 을을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가 돼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누구누구를 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1인칭 단수 목적격부터 좀 정리를 하면 me, 나에게, 나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us,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2인칭 단수 목적격은 you, 너에게, 너를. 복수도 똑같죠.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3인칭 단수는 그에게, 그를, him. 그 다음에 그녀에게, 그녀를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사물일 때는 그것에게 또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는 them,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또는 그들에게, 그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칭 대명사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소유 대명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소유 대명사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소유 대명사는 이름에 소유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격과 명사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형태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분석해 보면 소유격은 아까 누구누구의 이렇게 해석이 됐었고 뒤에 있는 명사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명사 앞에 있는 소유격은 품사가 뭐라고 했죠? 형용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형용사고 명사하고 만나면 누가 중요하다? 명사가 중요하다. 그럼 결국 소유대명사는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소유대명사를 쓸 수 있고 뜻은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칭대명사에 연결해서 소유대명사를 좀 써보면 mine, 나의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ours, 우리들의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yours, 너의 것 똑같죠. yours, 너희들의 것.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그의 것 그러면 his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녀의 것이라고 할 때는 h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해석상 그것의 것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3인칭 단수 it의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수 형태 그들의 것이라고 할 때는 theirs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